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정보관리사 경영혁신과 ERP 과목을 진행하고 있는 권방현 교수입니다. 저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1강에 이어서 2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우리가 ERP의 개념과 ERP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ERP 도입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의 도입 효과는 첫 번째,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통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업무가 표준화되어지고 단순화되어지고 코드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 업무들은 이런 코드화라든지 표준화 개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도 그 데이터들이나 정보를 다른 부서로 연결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는 다시 또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코드화하고 그리고 단순화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ERP의 또 다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ERP에서의 도입 효과로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ERP를 도입을 할 때 ERP가 패키지 형태로 도입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을 하고 그 일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패키지를 다시 만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에 맞는 부분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파라미터에 의한 설정 변경입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환경적인 조건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 업무들을 우리는 한다든지 부서 절차가 필요 없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품을 구매를 하고 우리가 조달을 할 때 발주되어진 부품들이 우리 기업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업들은 그 입고 과정에서 입고 검사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입고 검사를 생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ERP에는 반드시 입고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 기업은 하지 않는 불필요한 업무 절차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 불필요한 업무 절차들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생략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화폐 단위라든지 또는 수량 단위들, 단가 단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소수점 한 자리를 이용하겠다든지 두 자리를 이용하겠다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기업의 환경에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ERP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ERP를 도입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ERP가 커다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그 ERP 통합 솔루션이 업무용 통합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ERP 도입 효과의 그 중요한 부분이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업무의 오류를 예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RP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들을 입력하게 되고요.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때 바로 수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오류가 차후에 업무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차후에 업무의 오류가 발견이 되어지면은 다시 데이터의 입력 과정서부터 다시 수정하고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이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입력 오류를 바로 개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가 절감입니다. 업무들을 통합 처리하게 되고 표준화 처리하게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불필요한 재고가 낭비가 되어지지 않게 되고요. 업무 처리하는 시간이 단축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재고들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부품들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구매 리드 타임이라든지 또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리드 타임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가 절감이 또한 ERP의 커다란 도입 효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제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ERP에는 기업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RP가 빅데이터의 원천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기업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예측과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ERP가 앞으로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들과 연계가 되어서 ERP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그런 여러 가지 예측 기법들이 결합되어진 그런 효과들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ERP의 도입의 성공 요인, 실패 요인들을 살펴보고 ERP를 도입할 때 그런 성공을 위해서 또는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공 요인으로는 경영자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서 경영을 책임지는 그런 임원진들이 ERP 도입 과정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ERP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회의 과정들, 협력 과정들, 분석 과정에서 각 부서의 담당 핵심 인력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들이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ERP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독려를 계속 해야지만 전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참여 의지 그리고 전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ERP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ERP를 도입할 때 우수한 패키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수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 기능들 또 우리 회사의 업종에 맞는 ERP들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산의 제한 때문에 또는 어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다소 맞지 않는 또는 우리 회사에 다소 미비한 그런 ERP를 도입하게 되면은 두고두고 화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수한 ERP, 우리 업종에 딱 맞는, 우리 기업에 딱 맞는 그러한 ERP를 되도록이면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RP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ERP는 방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기능들 다 전체 조직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익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ERP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업무 성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꾸준하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RP를 충분하게 전체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ERP의 성공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ERP의 실패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하드웨어들이라든지 또는 관련되어진 소프트웨어들의 기능이 부족할 경우에는 ERP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험 많은 인력들이 아니라 경험이 일천한 그런 신입사원이 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전반적인 기업 업무를 다 꿰뚫고 있고 그 업무들의 흐름을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경험 많은 능숙한 직원이 아니라 경험이 작은 직원들이 포함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고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코드화하는데 제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험이 많은 직원들은 각 부서들의 중요한 책임들을 맡고 있고 그 업무들이 항상 바쁘기 때문에 ERP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회피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표준화하고 코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ERP의 사용자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RP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ERP를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ERP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도입할 때 고려를 해서 ERP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나열을 해보면요. ERP를 도입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회피해야 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때는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기업에 딱 맞는 그런 ERP를 선정을 해서 충분한 자질과 의지를 가진 그런 TF팀의 구성 요원들로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BPR을 반드시 ERP 전에 또는 동시에 같이 진행함으로 해서 이중적인 그런 중복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회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은, 기업들이 ERP를 도입하다 보면 사실은 ERP 도입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서의 업무들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전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재설계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부서들이 중심으로 해서 업무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IT 부서들이 주도해서 ERP를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IT 부서라고 하는 것은 기업 내에서 IT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전담 부서들이겠죠. 전산센터라든지 또는 전산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IT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사실은 업무를, 현업을 직접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IT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업 부서들의 업무들보다는 우선은 자기 전담 부서, IT 전담 부서들의 문제점들을 먼저 고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의 IT 부서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코드 설계라든지 이런 데서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결과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IT 부서 위주로 그 ERP 도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ERP를 도입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효과를 최고 경영자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도입을 하기 때문에 당장 ERP를 운영하게 되면은 업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업무 성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익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ERP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업무 절차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교육 훈련을 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ERP를 도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ERP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대상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일정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지요. 그래서 ERP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응용 솔루션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ERP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ERP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기술적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시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음악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사진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ERP 안에 그러한 관련되어진 프로그램들이 심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ERP가 가지고 있는 사용상의 기능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많을 따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관행들을 지원을 해주고, 여러 나라의 통화 단위를 지원을 해주고, 여러 나라의 언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동남아나 이런 곳에 많은 제조시설들이 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에 있는 본사 기업들과 제조시설이 있는 그 외국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그런 생산시설들도 모두 다 ERP로는 연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하나의 ERP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지점들과 업무들이 연계가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제3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 나라에서 발주를 받고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그 나라에서 출고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그 나라 언어로 진행이 되어져야 될 테고요. 결제 과정도 한국에서는 원화로 결제가 되어지지만 외국에서는 그 나라 화폐로 결제가 되어지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ERP로 작동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ERP에서 다양한 나라의 법률 관행들, 회계 처리 관행들, 그리고 통화 단위들 또는 여러 가지 업무 절차 과정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원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ERP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복 업무를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복 업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부서에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가 다른 부서에서 또 필요할 경우에 그 부서에서 그 데이터를 다시 입력을 하는 경우를 중복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중복 업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피해는 시간이 우선 많이 소요가 되겠죠. 중복적으로. 그리고 중복 데이터를 입력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은 이 데이터가 서로 동일한 데이터인지 또는 틀린 데이터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업무들을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즉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코드화하고 단순화함으로 해서 그런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ERP의 또 다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옷감을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면직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직물들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전에는 ERP 도입하기 전에 엑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담당자 또는 미국 담당자 또는 동남아시아 담당자들이 같은 직물을 판매함에 있어서도 주문받는 과정에서 그 직물에 대한 용어들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길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약어로 표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RP 도입 과정에서 보니까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혼란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ERP의 기능상의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ERP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런 최고 선진 기술들의 업무 흐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업무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입 사원도 ERP를 사용하게 되면은 ERP의 업무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ERP의 표준을 따라가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경험 많은 직원들의 업무 처리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RP를 도입하면 모든 직원들의 수준이 상향 처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개발 효과가 있다. 앞에서도 우리가 1강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게 되면 도입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어집니다. ERP는 범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은 표준화되어져서 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가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다 보면은 우리 기업의 맞춤식 환경을 만들지 않더라도 ERP를 단기간 내에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ERP를 사용하면은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고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조기에 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가 모자르면 앞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재고에 관련되어진 정보들을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부족할 것 같으면 미리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서 발주를 당긴다든지 할 수는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ERP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조기 경보 체제가 가능해진다 하는 장점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투명 경영 수단입니다. ERP는 모든 데이터를 발생하는 즉시 입력해야 되고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거래에 수반되어지는 대금 결제라든지 또는 대금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실시간으로 바로 결과로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간혹 있을 수 있는 어떤 회계 처리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ERP를 사용하는 기업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계 처리를 늦추게 되면 모든 업무들이 연관되어진 업무들이 다 지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ERP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RP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과거에 국세청에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ERP는 ERP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하드웨어와 그리고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드웨어는 어떤 특정한 제조사의 하드웨어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많은 하드웨어 기업들의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에도 ERP를 도입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픈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티벤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되어진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픈 시스템 모든 운영 체제들을 다 반영을 하고 그 하드웨어에 반영되어 있는 모든 운영 체제들을 다 반영하고 그 기종들이 워낙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ERP에 접속이 되어지면 그 기종들이 모두 다 가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픈 시스템, 멀티벤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특징의 가장 첫 번째는 4세대 컴퓨터 언어로 개발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프로그램들 언어들을 구분할 때 1세대 프로그래밍 언어, 2세대 언어, 3세대 언어, 4세대 언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는 컴퓨터 개발의 초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있는 기계어로 프로그래밍이 되어졌죠. 그리고 2세대, 3세대를 거치면서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적인 언어와 유사한 그런 언어로 개발되어진 자연어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4세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그 네트워크 환경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환경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응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ERP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분산 처리가 되어져서 전국이나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역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처리해서 통합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런 4세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C++라든지 델파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대표적인 그런 4세대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2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케이스2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그 개발 과정들을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화해주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개발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을 해줍니다. 그래서 ERP는 굉장히 방대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만큼 그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개발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2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ERP는 모든 데이터들을 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의 특성들을 서로 데이터의 중요한 요소별로 구분을 하고 그것에 필드라고 하는 값으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표로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데이터끼리는 표와 표 간의 연결로 해서 그 관계,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ERP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로 만들어지고 표의 관계로 표현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다라는 뜻이지요. 이런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조회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RP는 이런 RDBMS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객체 지향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객체 지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단위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객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프로그램들을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ERP는 객체 지향적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객체들의 어떤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ERP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관리하기, 유지보수하기가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를 수용하고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이죠.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들 또는 기업과 사용자의 관계가 기업 내에서 CS 버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서버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ERP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서버에 부하가 걸려서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진다든지 또는 다운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단계를 나누어서 적절하게 분산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멀티티어 이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티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요구하는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단계 웹 서버에서 할 것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게 할 것인지 응용 프로그램 서버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나누어서 미리 그 서버에 요구하는 기술과 정보들 미리 집어넣고 자주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서 즉각 처리됨으로 해서 서버의 과부하를 예방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멀티티어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ERP 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ERP를 우리가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 기업에서 ERP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ERP 구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RP 구축을 하기 전에는 ERP를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BPR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업의 업무 흐름을 재설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부득이하게 되면 BPR과 ERP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최고 기업의 선진 업무 프로세스를 반영해서 설계되어져 있는 업무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ERP 자체가 훌륭한 BPR 도구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기업의 업종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기업의 업무 흐름을 조금 더 최신의 것으로 변형을 해놓고 이 업무 흐름을 제일 잘 반영하고 있는 ERP 솔루션을 찾아서 우리 기업에 도입한다면 굉장히 큰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ERP를 우리 기업에 손쉽게 도입을 할 것인지 구축 완료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단계가 구축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RP의 구축 단계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먼저 분석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구축, 구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석 단계부터 살펴보실까요? 분석 단계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as-is 분석입니다. as-is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IT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as-is, 즉 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as-is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석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기업의 업무 흐름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분석 단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단계의 업무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기업이 앞으로 ERP를 도입을 하겠다. 이제 ERP 도입을 위한 과정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기업 내에서 최고 경영자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최고 경영자가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 어떤 특수 임무 팀들이 꾸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TFT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태스크포스 팀에는 기업의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기업의 업무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기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TF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가 시급하게 개선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 업무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이 떨어졌다. 그럼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는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 만족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품질이더라. 그러면 품질 문제가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급한 1차 대상이 될 테고 품질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면은 불량률을 우리가 현재는 불량률이 3%인데 이것을 1% 이하로 낮추겠다. 이런 것이 구체적인 석세스 팩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 요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이 as-is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품질 관리를 다루는 업무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업에 있는 품질 담당자들을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현재 업무 처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업무들이 개선이 되는지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ERP 설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석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업무입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분석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현업상의 문제점들을 ERP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ERP에 반영하기 전에 우리가 BPR, 업무 흐름의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롭게 업무 흐름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도입하는 ERP가 그 업무 흐름과 얼만큼 일치하는지 갭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래의 업무 흐름, 투비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투비 프로세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개선되어진 업무 흐름과 ERP에서 제공하는 그런 ERP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무 흐름이 일치하는지 또는 다른 부분들은 없는지를 맞춰보는 것이죠. 그러면 미세하게 갭 분석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갭이 있는, 즉 차이가 있는 그런 활동 요소들을 ERP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설계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그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확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는 기존의 ERP 내용들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최종적으로 ERP를 사용할 때 화면 설계들 또는 관련되어진 하드웨어 도구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의 인터페이스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ERP가 완성되어지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화면 구성되어진 데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게 할 것인지 사용자 측면에서 그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드웨어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ERP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인터페이스 문제들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설계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축 단계입니다.
구축 단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끝나게 되면은 ERP, 우리 기업에 필요한 ERP의 기능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ERP, 방대한 ERP의 기능들 중에서 우리 기업이 이번에 도입할 ERP의 기능들은 요러한 기능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ERP 기능들을 모아가지고 모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모듈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성되어진 ERP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게 완성하는 단계가 바로 구축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조립되어진 그 기능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추가 개발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구축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축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ERP의 전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는지 시범적인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고 제대로 처음 입력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까지가 원활하게 발생이 되어지고 출력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 이게 구축 단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현 단계입니다. 구현 단계라고 하는 것은 구축이 완료되어진 ERP, 즉 필요한 기능들을 조립을 해서 하나의 ERP로 완성을 하고 세부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기능들이나 인터페이스들을 완성을 해서 하나의 ERP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완료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구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고요.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들을 기업 현장에 배포를 시키죠.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입력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서버에 입력이 되어지는지, 회계부서에서 입력하는 데이터가 실제로 입력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의 현장과 똑같이 설치를 하고 똑같이 거기서 확인을 하는 과정들, 이런 것이 ERP에서 구현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시험 가동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시험 가동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비로소 ERP를 우리 기업에 완전하게 도입을 한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업무들은 전부 다 ERP를 통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날부터 ERP를 모든 업무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사용했던 방식들을 버리고 완전히 업무를 ERP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ERP의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했던 장부에 있는 데이터들 또는 엑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ERP로 이식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면 이제 ERP 시스템을 평가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건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한 관리 활동들이 이제 유지보수 관리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설치되어진 ERP 프로그램들 또는 관련되어진 하드웨어들 또는 관련되어진 네트워크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을 항상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기능들을 개선해 나가는,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유지보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지보수 과정이 구현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ERP 구축 단계를 다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장형 ERP입니다. 확장형 ERP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ERP에 기업의 환경 변화에 그리고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반영되어지도록 한 것이 확장형 ERP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형 ERP는 이런 기능적 기술적 사항들이 추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ERP의 어떤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확장 가능한 ERP여야지만
이런 확장형 ERP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RP를 도입을 할 때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우수한 패키지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우수한 패키지라는 게 우리 업종에 가장 적합한 ERP를 선택을 하고 우리 기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갖춘 ERP를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식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잘 개발되어진 ERP를 도입을 해야지만 차후에 추가적인 중복적인 IT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확장 ERP가 필요하게 되어진 이 면에는 IT 기술의 발전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업무만 잘 처리했으면 좋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은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가 글로벌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자기 혼자서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기업과 연계되어진 공급망에 있는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또는 우리 제품을 유통해주는 회사, 이런 기업들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졌고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빠르게 협력이 되어야지만 상호 간에 기업의 경쟁 우위가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다른 거래 관행들, 즉 이비즈니스 환경,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 환경들이 본격화되어졌습니다. 거래들이 전부 다 전자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ERP와 다른 기업의 ERP가 서로 연계되어질 필요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바로 ERP 기능이 확장되어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형 ERP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 기능의 추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룹웨어라든지 또는 SCM이나 CRM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없던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정보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정보들을 쉽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룹웨어라든지 또는 공급망에 있는 협력 기업들 간에 서로 전자적인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SCM,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을 충분히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CRM, 이런 기능들이 ERP에 추가가 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BPR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경영 혁신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흐름이 재설계가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지식 경영과 같은 그런 다양한 지식들이 결합됨으로 해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빠른 의사결정에 더불어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확장형 ERP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 정보화 기술을 추가했다라는 것인데요. 선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즈니스 환경,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반영을 했습니다. 모바일 환경도 역시 중요한 기술 환경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ERP가 그런 모바일 환경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양한 산업 유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ERP는 과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제조업에 특화되어진 솔루션이었죠. 하지만은 기업들의 산업 유형이 다양해지고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ERP의 성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업종, 다른 산업 유형에서도 ERP를 요구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금융업이라든지 또는 의료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업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비제조업 분야에서 E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능형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ERP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ERP에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이 확장형 ERP로 반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형 ERP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요소들로 구분을 합니다. 기존의 기본형 ERP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다가 플러스
이 비즈니스 환경,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 간의 거래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동, 기능들, 그리고 SEM이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기업의 여러 정보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 세 가지가 결합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장형 ERP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즈니스를 지원해주는 기업 시스템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는 전자적인 문서를 교환하는 기업 거래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관리 시스템 또는 지식 경영 시스템,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이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업무 지식들 또는 기술 지식들을 과거에는 자기 부서 또는 자기 개인들이 축적하고 활용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을 ERP에 통합을 해서 모든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남아메리카 지역에 새로운 제품을 수출하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아메리카의 어떤 국가가 어떤 법률로 운영이 되어 그 법률 관행을 갖고 있는지 또는 수출 절차는 어떠한지 거기서의 통화 결제 수단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과거 출장 갔던 직원들이 그런 관련된 지식들을 지식경영 정보 시스템에 축적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지식들을 결합해서 유용한 정보로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식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모든 데이터들은 ERP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경영 시스템과 결합이 되어지면 아주 효과적인 정보들을 검색해내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DSS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업이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관련된 대안을 찾고 그 대안들을 비교해서 최적안을 만들어내지요. 그 과정이 인간의 어떤 휴먼적인 에러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DSS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비교해서 최적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신속해지고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DSS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EIS 시스템, 경영자 정보 시스템인데요. 경영자들은 기업에 나갈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최적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은 아주 고급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고급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모여서 정제되어지고 분석되어진 데이터들이 또다시 합쳐져서 또 정제되어지고 고급 정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비용과 그리고 오류들도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최고 경영자를 위해서 데이터들을 정보로 고급 정보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들 이런 것이 ERP에 연결이 되어지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ERP는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EIS라고 하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CRM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관계 관리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고객은 우리 기업의 수익의 원천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CRM이라는 고객관계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SCM이라고 하는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은 우리 기업이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공급해주고 우리 기업이 완성한 제품들을 유통하기 위해서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기업들과 연결이 되어지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솔루션이 SCM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과 오류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필요한 데이터들이 축적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재고들이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SCM을 통해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금 주문을 하고 대금 결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인터넷 기반으로 처리가 되어지죠. 이런 것들을 ERP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확장형 ERP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참고 자료라든지 다양한 수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ERP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들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어진 참고서나 또는 수험서들을 참고하시면은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